김현정 특보가 가장 근처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단히 이중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격히 상태가 좀 악화되어 있고요. 의사의 소견으로는 지금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장기 손상 단계까지 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지가 계속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하고 지역위원장 저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3일 전부터 동조 농성하면서 우리가 대신해서 싸울 테니까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어제도 비상의총까지 열고 또 비상의총에서 5가지를 결의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이제 다 비상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의지를 못 꺾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상태가 더 악화돼서 아까 3시 한 20분경에 이렇게 구급차가 들어왔는데 다시 또 철수한 상황입니다. 당대표께서 또 의지를 계속 갖고 계셔서 그래서 모든 당직자하고 지금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지금 비상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술고 같은 것이 오게 되면 그때는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까지 되는데 윤석열 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좀 무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참 뭐랄까 정치적 비애감까지 느끼는 그런 하루입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현정 특보님? 일단 뭐 이재명 대표께서 붙잡을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이미 했고 또 검찰에서 계속해서 수사하는 정치 그래서 뭐 회기 중에 영장을 쳐서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비회계 중에 영장을 신청해라. 라고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제 본회기 중에 이제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걸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영장 청구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비상의총에서 이 관련해서 그 결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단식 투쟁 중에 2차례나 또 소환해서 출석도 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검찰의 검찰권 남용이 좀 너무 도를 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내부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분위기로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만 좀 덧붙이면은 법원의 그 재판정의 그 심판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되게 이제 법원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대법원의 판결 무시하고 사면해 갖고 강서구청장 공천 준 건 국민의힘이고요. 그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그 판결에 대해서도 그걸 불복한 것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래서 법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어야지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 대북송금과 백현동권이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권은 이미 다 소환 조사까지 끝난 것인데 왜 이걸 굳이 분리 청구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병합해서 청구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배임과 제3자 뇌물은 다툴 여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소명도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양 당사자 간의 공방이 이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 그래픽 보여드리지만 최저임금 속도가 엄청 가파르게 특히 첫 해에 너무 이제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게 이제 자영업자와 근로자들한테 부담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여러 가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통계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각 방식들은 한계와 그 장단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대 정부들이 그런 통계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의제 입장문을 보면은 당시에 통계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 국가통계위원회라는 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작할 가능성도 없고 그런 의사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감사원이 지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수사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공수처에 압수수색도 받고 지금 수사 대상으로 지금 그 사상 초유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금 담보해 주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대단히 높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서해 피격 사건도 얘기했지만 이번 건도 중간 결과 발표라는
또 이상한 방식으로 해갖고 마치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유포하듯이 마치 이것이 사실인 거냐, 통계 조작이 사실인 것처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고발을 하면 되는데 고발을 하려면 그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니까 수사 의뢰라는 또 꼼수를 또 썼거든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기간도 연장하면서 조사팀마저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본 모습은 최재해 원장은 그 감사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의 그 고위 관계자랑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상황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그 지금 현재 그 무능과 폭력적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실정들을 물타기하기 위한 오히려 감사 조작이다라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 김현정 특보. 글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사면 이후에도 그 무공천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인 듯이 했고 공천을 하더라도 김태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이런 겁니다. 이분이 지금 공익제보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바로 다른 분도 아니고 40억 혈세를 낭비해서 재보궐선거를 유발시킨 당사자입니다. 역대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40억 혈세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판이에요. 지금 그래야 됩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본인이 뽑은 것이 본인이 이렇게 후보로 된 것이 강서 구민과 당원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구청장은 그 강서 구민들의 민생과 삶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그 하자 있는 후보에 대해서 강서 구민들이 전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노선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미일이 뭉쳐서 북중로를 확실히 견제하자 이 뜻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그전 종전부터 계속해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라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어떤 동의 절차나 뭐 논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치 외교, 진영 외교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화됨으로써 북중러 간의 신냉전 체제가 더 공고화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통해서 너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더 증폭시키는 듯한 발언들을 자꾸 해서 사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압도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가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강경 일본도의 태도는 대단히 좀 불안한 것이고 특히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국과의 러시아의 관계 개선도 좀 도모하고 북한과 힘들지만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복원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